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뢰인 분께서 재테크 상담을 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영플렉서 25살 여자입니다. 영플렉서가 뭐죠? 아, 대리님. 양 and flexer. 약간 이런 뽐내기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영플렉스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20살 초반부터 알바도 빡세게, 적금도 빡세게 들었었는데요. 왜 영플렉서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명품 신발, 명품 가방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교복 입었는데 가방을 약간 뒤에서 보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가격에 명품 가방을 아주 잘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사회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저 또한 어린 나이에 굿땡, 발땡 시아가 다양한 명품을 사 모으고 또 리셀러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발 종류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을 구해서 구매하고 가격을 올려서 되파는 프로세스로 돈을 좀 모으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참 돈 모으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팔고 다시 또 사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더 명품에 대한 소유욕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쵸.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지네라고 부르십니다. 신발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며 그 돈으로 차라리 취미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혜야. 너는 발이 2개밖에 없는데 신발이 이렇게 많아서 어디다가 쓰려고. 찐진해도 이렇게 신발은 많진 않겠다. 운동화 한 켤레, 구두 한 켤레만 있으면 되지. 신발 2켤레로 벌어가면서 신어. 번갈아 가면서. 아빠 찐찐해? 아빠 되게 신세대다. 아빠! 요즘에 다 운동화 이 정도는 있어. 신발은 뭐다? 패션의 완성이라고. 야, 엄마 신발 그까이 거 뭐 발표는 운동화 하나면 되지. 이거 다 합쳐봐. 대체 얼마야? 아빠 욕한 거 아니지? 안 했어. 그래서 알바도 빡세게 하고 다 내 돈으로 사잖아. 아빠 보고 사달라 했어? 아니잖아. 아이씨, 그 돈으로 좀 발전적인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아. 뭐 배우거나 뭐 취미거리를 찾거나. 아빠가 걱정이다 걱정이야. 에휴. 하지만 제 무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제는 명품을 사고 팔기보다는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로 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다 TV에서 P2P 업체 광고를 보게 됐고 P2P가 무엇인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생기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찾아보던 차에 유튜브에서 재테크 꿀팁을 보게 됐는데요. 혹시 저에게 꼭 맞는 상품을 투자 상품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돈은 약 400만 원 정도인데요. 한 번에 많이 투자하는 건 좀 무섭고요. 우선은 5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수익률 제일 높은 걸로 추천해 주세요.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명품을 사랑하는 우리 진혜님, 영플렉서의 사연이었습니다. 명품을 사고 팔면서 그 차익으로 좀 돈을 벌어서 모아왔고요. 이제는 좀 더 크게 P2P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던 차에 어떻게 또 재테크 꿀팁을 보셨네요. 유튜브에 보셨나봐요. 네, 그 알고리즘이 또 이렇게 데리고 왔네요. 아주 잘 보셨고요. 일단 의뢰인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살 대학생이고요. 투자금 일단 50만 원 정도로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대하시는 목표 수익률은요, 무조건 높게. 네, 무조건 높게. 근데 대학생이신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명품을 많이 샀지만 그걸 다시 되팔아서 그걸로 돈을 또 벌기도 하고 내가 명품 갖고 싶다 이런 의지로 사실은 부모님을 도르거나 그냥 마음만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의지로 이렇게 사고 팔고 모으고 했다는 그 열정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손 안 벌리니까 일단 효녀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네, 효녀고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진짜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유튜버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리뷰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명품 리뷰를 중고등학생들이요?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고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도 좀 어린 또 아이들이 이런 어린 날에 이 치기로 인해서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때는 말이죠. 네. 라떼는요. 뭐 험땡, 뭐 카땡, 뭐 너 누구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입었었는데 지금은 명품으로 조금 갔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동안에 명품도 많이 샀고 사실 그거 다시 되팔면서 돈도 좀 벌긴 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라는 회의감도 좀 드신 것 같고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료인에게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릴 차례죠. 이번 의료인에게 꼭 맞는 P2P 투자 상품 있을까요? 아, 그럼요. 사연자분께서 사연자를 보내주실 때 무조건 수익률 높게 느낌표 500만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군은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네,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상품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을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사실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던 단어인데요. 어떤 상품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부동산 PF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시행사의 사업 부지 매입이라던가 뭐 개발 이렇게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펀딩 상품이에요. 그래서 PF 대출은 뭐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이라던가 아니면 수익성, 그런 미래 가치를 수익성 평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젝트 미래 수익성을 평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나 사업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위주의 개인 신용 대출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조언이 더 필요한 분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건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걸 추천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언제 들어보죠? 그거는 이제 새로운 막이 열렸을 때 우리 명진대리가 열심히 해줄 거예요. 재테크 꿀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128-333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재테크 꿀팁입니다. 5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대한 높은 P2P 상품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오셨습니다. 25살, 좀 투자에 빨리 눈을 뜬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우리 대리님들의 추천은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상품이었는데요. 일단 수익률을 높이 원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추천한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딥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F 대출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하는 게 아니라 사업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나 이렇게 P2P 플랫폼에서 개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P2P 대출은 이제 PF 대출이 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준공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상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P2P 대출에서는 빌라 신축, 호텔 리모델링, 펜션 신축 등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신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PF 대출 상품이 이제 등장한 초기에는 이제 시공사, 공사를 해주는 사람들의 건설 경험 등으로 이 공개를 한 다음에 이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선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건설이 이루어지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신용이 보강된 부동산 PF 대출이 등장하였습니다. 제가 PF 건축자금 대출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를 조금 또 설명을 해보자면 이 사연자분께서 수익금 가장 높게 느낌표 몇 개? 500만 개를 해주셨으니까 P2P 상품들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PF 상품이.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많은 P2P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P2P 상품들 중에 PF 대출이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네요.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께서 어떤 PF를 해볼까? 이제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길이가 대부분 길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건축이니까 12개월
6개월이 거의 기본 14개월도 있고 그래서 조금 목돈을 마련한다 이런 거에서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이 사연자 분께는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이 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굉장히 많은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상품이 있잖아요.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부동산 PF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핵심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준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진 대리가 말해줬다시피 준공 후에 은행에 건물을 이제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P2P 대출액을 상환하는 구조를 취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나 건축업자의 시공 능력, 신용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행사의 역량 이런 것들이 심사 기준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기가 사실상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PF 대출을 취급하는 P2P 업체가 공시해 놓은 뭐 공사 진행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기타 문서 자료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서 심사 어떤 물건에 투자할지 그렇게 선정 기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개인이 살펴보기에는 좀 기준도 많고요. 좀 광범위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고 굵직한 사업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건설, 건축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드는 생각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일수록 안전장치는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은? 자, 첫 번째로 차주의 자기 자본이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투입 비율도 확인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시행사, 시공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자금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환 계획이 타당한지 그것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화의 마지막 P2P 대출 중개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점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디를 통해 올라오겠어요? P2P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P2P 업체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올려줬는지 안 올려줬는지 그런 거를 꼭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특히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하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고려해둬야 될 상황들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더 찝어드릴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상환 시나리오입니다. 저희가 P2P 플랫폼에 이렇게 거쳐가지고 PF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미래 가치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세대 같은 주택을 PF로 이제 짓는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분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 수익금, 뭐 금융기관 담보 대출, 연대보증, 뭐 담보물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 확인을 또 꼼꼼히 하셔야 되고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분양 수입을 통한 상환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안대출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또 있고 이러면 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뭐 법률 의견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행사, 시공사 분석자료, 사업자 등록증 지금 다 말하려면 하루 종일 24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이거는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증빙 서류를 확인하시고 좀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방송했었을 때 드렸던 말씀인데 PF를 투자를 하실 거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이제 준공이 시작이 되면은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꼼꼼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고 아 몰라 이제 12개월 있다가 내가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이렇게 좀 현장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능동적인 태도를 꼭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PF 분야인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대로 상환 시나리오라든지 그 P2P 업체 홈페이지에 네. 올라오는 정보들을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꼭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안 준다? 자료 안 줄 거야? 그러면 거기다 투자하지 마세요.
아, 전화하지도 말고. 전화는 한번 해보고. 만약에 한번 그 해보고. 홈페이지에 제공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점이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요청할 권리는 투자자에게 당연히 있는 걸까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꼭 물어보시고 이거는 또 알 권리잖아요. 저희의 권리를 꼭 챙겨서 투자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부동산 PF 투자하실 때는 특히나 중요한 게 이렇게 어떻게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P2P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좀 능동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냥 참고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P2P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또 더 상세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투자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이 P2P 업체를 통해서는 어떻게 투자가 진행이 되는지 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건축자금 투자 상품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대출 접수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해주고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저희는 서류를 접수를 받고요.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계약을 해야겠죠. 무엇보다 돈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항상 계약이 밑바탕 돼야 되죠.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투자 모집을 하고 대출 실행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를 먼저 볼게요. 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건축을 하는 거라 보니까 이제 시공사가 열심히 공사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 준공 확약서를 받아요. 내가 이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준공을 할게, 이거를 확약할게 라는 그런 문서를 받고, 그리고 대출자가 무슨 상환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대신 연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 문서도 받고요. 이 두 문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문서도 받는데요. 이런 문서를 토대로 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확약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비를 신청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선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10억을 누가 알겠어요? 시공사가 이 해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합니다 라는 공사 견적서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토탈해서 P2P 업체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신탁사를 통해서 수익권 증서를 받게 돼요. 수익권 증서가 뭐냐? 해당 프로젝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그런 증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프로젝트가 뭔가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복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그런 증서예요. 그래서 이 증서를 저희 P2P 업체가 받게 되면은 나중에 투자자분들이 투자금을 투자를 하실 때 저희가 원리금 수취권을 자동으로 발행해드리는 그런 것 나중에 추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수익권 증서를 받게 되면은 세 번째로 투자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게시를 했겠죠. 이 상품이 있습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죠. 그 펀딩 금액은 그대로 그 공사 대금이 필요한 대출자분한테 나가요. 근데 대출자분 이름으로 만들어진 은행 계좌 안에 매 공사에 대한 필요한 금액이 그 계좌에 저장이 되는데, 그거를 대출자분이 직접 송금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매 공정에 필요한 기성 요금에 대해서 공사비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시공사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이 다 됐으니까 해당 프로젝트 건물이 다 완성이 됐겠죠? 그러면 임대가 차고 분양이 완료가 되고, 그럼 뭐가 발생하겠어요? 돈이 발생하겠죠. 돈이 발생하게 되면 대출자는 돈을 빌린 P2P 업체에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고요. 그 원리금 상환을 받은 저희 P2P 업체는 투자자분들께 수익금을 드리게 되겠죠? 이런 건축자금 대출 플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 수익금이라는 단어에서 귀가 쫑긋해지는데, 우리 의뢰인 분께서 투자금 50만 원으로 건축자금 대출에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수익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이 말씀해 주신 거대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봐 볼게요. 모집 금액은 2억 원이고요. 투자금 50만 원, 예상 수익률 14%, 기간은 14개월, 그리고 이자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만기일시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은 만기 때 상환이 되겠죠? 그래서 매 차수 14개월 동안 차수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요렇게 되고요. 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요만큼 공제가 돼서 최종 지급금은 약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님, 사연자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만 원으로 첫 투자를 개시를 해보시고 이렇게 작은 금액 혹은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의 재미를 점점 느끼고 점점 많이 투자해 보시면서 점점 투자의 길로 빠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50만 원으로 14개월 정도 투자를 하셨을 때 6만 원가량의 수익금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소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투자에 좀 물꼬를 트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PF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들 재테크 꿀팁 한마디씩 정리해볼까요? 먼저 이대리님부터. 네,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리스크 수준이 다양한 그런 다양한 상품들의 분산 투자를 하시길 권고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고수익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요. 한 채권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투자의 재미를 점점 늘려가서 다양한 채권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리스크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죠. 위험이 클수록 또 투자 수익금이 많지만 또 그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점을 항상 유념하셔라 이렇게 꿀팁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배대리님은요? 저는 투자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금융위가 권고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또 선조분들이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건너라. 네, 금융위 권고사항 파악을 하시고요. 최대한 안전한 투자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굵직한 투자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목돈이 많이 오가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수록 말씀해 주시는 꿀팁들은 기본에 오히려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살펴보라라는 꿀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 의견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인 판단과 또 책임 하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 재테크 꿀팁과 함께 하시면서 좀 현명한 투자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꿀팁 많이 전수해 드렸는데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노하우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여러분.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층입니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선착순 20명께만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02-2128-3330번으로 전화 예약 필수 부탁드립니다. 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꼭 한번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희가 끊임없이 아주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꿀팁들 전수해 주신 이대리님, 배대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